코링크 대표와 웰스 시엔트 대표를 수사를 해보니 구속시킬 사유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켜달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구속영장 신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구속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입니다. 먼저 기각 결정을 한 판사가 누구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판사의 성향을 추측해보면 현 정부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검찰에 왜 하필 추석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냐는 겁니다. 추석 민심이 향후 조국 사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모양새가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여론 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청와대, 민주당, 대깨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타이밍이 묘합니다. 조국이 이 딸의 입시 부정 때문에 거의 낙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낙마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여론이 조국 딸 입시 부정에 대한 분노에서 검찰이 정치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버려가지고 조국 낙마의 치명적인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한 여론이 좀 수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를 봤을 때도 이미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조국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내부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정경심에 대한 기소는 향후 큰 그림을 봤을 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정경심을 기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영장을 청구하고 그 구속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묘하게 조국을 도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윤석열과 검찰을 믿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믿을 수가 없고, 또 믿더라도 검찰이라는 조직에 한계가 있다. 어떤 조직보다 권력지향적인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에 항명을 한다? 저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과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든 아니면 청와대와 짜고 치는 고수톱이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검찰이 수사했다면 절대 구속을 못 시켰습니다. 중립적이고 사명감을 가진 특검이 김경수를 수사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특검이 도입돼가지고 중립적이고 사명감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특검이 조국을 수사해야지만 조국을 구속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특검이 도입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조국의 구속을 계속 얘기를 하냐 하면, 아시겠지만 조국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 이 부분에 조국은 정말 모든 특혜를 다 누리고 불법을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발적 구독료이기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며, 운영비를 넘어서게 되면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활용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비리와 적폐 의혹 속에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족. 윤석열의 12살 연하 아내인 김건희 씨가 비상장 주식을 20억치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기관보다도 싼 가격에 매입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점. 윤석열의 장모가 산업은행에서 30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위조된 증명서를 발급하여 3명의 무고한 국민에게 30억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았지만 정작 장모는 구속되지 않고 장모의 대리인만 구속된 사건. 자, 이어 두 번째,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입니다. 전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장,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이 윤대진 검사장과 윤석열은 아주 막연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윤우진에 대하여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건은 마동장의 유명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윤우진에게 주었다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우진은 2012년 8월 경찰이 한창 수사를 할 시기에 홍콩으로 도주를 감행, 결국 8개월 동안 해외 도피를 했던 윤우진은 경찰들에 의해서 2013년 4월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외 도피 끝에 잡힌 윤우진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것을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 때문에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봐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눈 가리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윤우진은 윤석열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 약속을 수차례 잡았고 윤석열은 그 약속에 항상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찰이 윤우진이 윤석열에게 접대했다는 골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무려 6번이나 영장을 기각하였고, 추가로 윤석열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지 윤우진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는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윤우진의 차명 휴대폰에 윤석열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말입니다. 변호사는 윤우진에게 윤석열 지검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라며 문자를 보냅니다.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인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도 해당 녹취가 틀어졌는데요.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네네. 어떻게 됐냐면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윤석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었죠. 이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위증 논란에 휩싸여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분명 윤석열은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증인 5명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중 4명이 윤우진 사건 증인들이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해외로 도피 간 것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윤석열 하면 대깨문이 이야기하는 적폐수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청와대에서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윤석열이 적폐수사라고 떠들며 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폐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 광화문뉴스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정권 관련 사람들만 캐고 다니는 것 같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탄핵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뭐 그게 팩트인 것 같지만요. 아무튼 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끝에 문재인이 최종 보스였다는 사실 공개 안 합니까? 왜 질질 끌고 있는 것인가요? 손석희 불륜 사건 왜 조사 안 하시는지? 박원순 서울시장 깡패 고용, 손혜원 부동산 투기 등등 수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 인사들만 적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모른다고 잡아떼려 할 것인지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윤석열이 과연 7월 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등장하자마자 한 첫마디가 있습니다.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거짓말로 시작하네요. 김진태 의원과 야당이 요구하는 제출하라는 병역 관련 서류 모든 것을 거짓과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양심이 없나 봅니다. 뭐 아무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야당들이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니까 본인은 일체 모른다 이야기하고, 모르면 같이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함께하자면서 내 흠결은 제외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이 먼저다 해서 내 사람, 북한 사람이 먼저다처럼 엄청난 이중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제와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 보호와 부패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뻔한 이야기 말고 세월호 진실, 5.18의 진실,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아니 검찰에서 조작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왜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본인의 말대로라면 지금 언론에서 묵인하고 있는 사건들 다 들추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윤석열은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나와있죠.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경찰, 그런 경찰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라니까 6번의 수사 기각. 잘 봤습니다. 검찰총장 데리고 지키지도 못할 이야기하는 게 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017년 대선 후보자 중 그 문재인 씨, 그분이랑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거짓과 보탬 없이 이야기한다더니 시작과 끝날 때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네요. 연초에 양정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